왜 사천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인이 비대위원 직접 발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의 2명이 또 이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김예지 의원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의정활동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성 장애인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의 외연을 넓혀주는 것도 공당의 역할 아닙니까? 사실 그 친소관계가 없었다면 이렇게 비례를 연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4년 전에 그 범실을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을. 4년 전에도 보면은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문제가 있었고 나왔던 순번 자체가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그것을 아예 다 뒤집어 엎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네. 이미 한번 뒤집어 엎어 다음에 국민들께 후보를 내세우면 뭐합니까? 보겠습니다. 이철규 비례 안 고치면 탈당. 한동훈 직을 걸고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철규 의원이 비례 공천 다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비공개로 이런 얘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윤한 비례 갈등 막전 막후 발표 15분 전에 비례 공천 누구입니다. 순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이게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특정 인사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고성이 오가면서 다퉜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퉜느냐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당직자들을 당선권 명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 탈당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정된 명단 못 고친다. 그럼 내가 관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요미 변호사님, 지난번 윤한 갈등 불거졌을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실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세요 그랬을 때 못 그만둡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비례 명단대에선 이거 못 고친다. 뭐 그래 자꾸 그러면 나 관둘 거예요 라고 좀 나섰어요.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이 직의 무게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발언이요. 정치해보니까 뭐 재미없더라. 이런 발언도 나오고요.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례공천 잘했습니까? 당내에서 이런 문제제기 나오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천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인이 비대위원 직접 발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의 2명이 또 이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김예지 의원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의정활동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성 장애인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의 외연을 넓혀주는 것도 공당의 역할 아닙니까? 사실 그 친소관계가 없었다면 이렇게 비례를 연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당원 당규는 왜 무시합니까? 호남 인사들 전면에 배치하고 당선권에 주는 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너무 먼 얘기예요.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면 비례, 최소한 이런 어떤 인사들로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사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말라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면 어떤 당내 인사가 그리고 어떤 유권자가 그걸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치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비례 사천 주장 우스운 프레임 친윤 한 1인 정당 제왕적 대표 아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사천이라는 주장은 좀 우스운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죠. 그런데 저 발언이 나오고 이철규 의원 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사천이라고 했나? 있는 그대로 보시라.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거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좀 추가로 질문을 하니까 누가 그러나 내가 대통령실 하수인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네. 지금 사천이다 아니다. 지금 뭐 장현미 변호사께서는 이철규 의원 얘기처럼 이게 좀 문제 있는 얘기 아니냐, 맞는 지적한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엄연히 저희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을 두고 뭐 제가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국민의 미래에서도 잘못된 공천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논란, 그러니까 뭐 4급에서 5급 서기관으로 강등된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천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 미래는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그 비례 정당에 나오는 순번 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분들로 해서 선거에 내는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국민의 미래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 그 후보 명단 재배치, 재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것을 사천, 그리고 사천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란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후보 등록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언제까지 공천 문제를 갖고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나 4년 전에 그 범실을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을. 4년 전에도 보면은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문제가 있었고 나왔던 순번 자체가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그것을 아예 다 뒤집어 엎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네. 이미 한번 뒤집어 엎어 다음에 국민들께 후보를 내세우면 뭐합니까? 그 당의 공천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4년 전에 저희가 아주 역사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 과오, 그 범실을 잊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을 좀 생각해서 이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말들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뭐 누구 하수인입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가 있었느냐? 어제 그 정보지 뭐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지라시가 어제 쭉 여의도에서 좀 돌았습니다. 뭐냐?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이 이중장부였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강남 사무실에서 만든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 이 얘기 뉴스는 한 위원장이 강남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걸 좀 전제로 하네요. 다른 명단에 있던 비례 후보들 발표 5분 전에야 이중장부 사실을 알고 반발을 했다라는 지라시가 한번 쫙 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의도는 뭐 이런 지라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알림.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 작성에 한동훈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지라시가 유포가 됐는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여기까지는 뭐 바로잡을 수 있죠. 시스템 공정 폄하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정말 소송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네. 가짜 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갑자기 뭐 언론이라도 이렇게 제도권 언론까지 그걸 받아 쓴다면 위험하니까 빨리 진화에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례대표 이 명단에서 봐야 될 게 네.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지만 명백히 다른 정당이면 그쪽 정당의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가 이것도 공천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직전 선거에서 15%포인트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네. 시도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20번 안에 25%를 보장한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5명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규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 들어가 있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그분이 연고가 있는 분들이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도 전직 위원장은 22번, 그다음에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이 됐어요. 지난 바른미래당 때 19번까지가 당선 그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선권 바뀌잖아요. 네.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신주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것을 다시 조정하겠고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것도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르겠다 했으면 그 부분도 보완하고 한 명을 뺐으면 어떤 분으로 채워넣을지 그것도 상징적으로 빨리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동영 위원장 사무총장은 가짜 뉴스는 진화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빨리 조기에 판단하겠다라는 뜻을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빨리 수습은 뭐 이해가 되는데 네.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얘기가 시스템 공천을 폄하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노터치 만들어진 거 잘 된 건데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얘기한 아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동영 위원장 그 전에 브리핑에서는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주목하고 또 한 사람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공간이 또 생긴 거 아닙니까? 요 정치력을 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호남 부분의 배려에 있어서 뭔가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주셨습니다.